나는 박미숙, 올해 70살. 겉으로는 성공한 홀어머니였다. 남편을 30살에 잃고 혼자서 아들 준호를 키웠다는 것이 내 자랑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번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해 썼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 5억 원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준호에게 숨겼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며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과외비,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도 나는 매월 적금을 넣고 있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다. 아니, 착해야만 했다. 내가 그렇게 길들였으니. 준호가 31살이 되어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다.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어긋났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기색을 봤다. 명품 가방, 비싼 옷차림. 이 여자는 돈을 밝혔다. 우리 준호가 좀 서툰 면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 이미 준호의 연봉까지 파악했다는 뜻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의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다. 수진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도박 중독이었다. 이들에게 준호는 구원자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결혼 후 수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호와의 전화를 감시하고 나와의 만남을 철저히 차단했다.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였다. 엄마, 좀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엄마랑 5분도 통화 못해? 그때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또 어머니야? 우리 시간도 좀 가져요. 준호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치밀해져야 한다고. 며칠 후, 기회라고 생각했다. 죽을 끓여서 가져가면서 몰래 수진의 행동을 관찰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화장도 말끔히 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다. 쇼핑몰이었다. 몸이 어떤데? 죽 끓여왔어. 한 숟가락 먹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너무 짜네요. 이런 거 못 먹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이었다. 그럼 다시. 그랬어요. 어차피 입맛도 없어서요. 준호가 퇴근 후 들어오자 수진이 먼저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죽이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위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엄마 아픈 사람 음식은 좀 싱겁게 해야죠.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정도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며칠 후 나는 사람을 시켜서 수진의 과거를 파헤쳐 보았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은 결혼 전에 이미 한 번 약혼을 했었다. 상대방은 의사였는데 수진이 그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다가 발각되어 파혼당했다. 그 후 여러 남자들과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반복했다. 준호는 수진의 10번째 먹잇감이었다. 더 놀라운 건 수진이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헬스장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호텔에서 나오는 수진의 모습, 트레이너와 키스하는 장면까지. 준호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가면서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숨겼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부터 적대적이었다. 우리 아들 승진했다는데 미역국이라도 저희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세요. 이미 다 끓여왔는데. 싫다고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세요. 준호가 들어왔을 때 수진이 먼저 공격했다.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한테 간섭하려고 해요. 신혼부부인데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간섭이라고?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나한테 오지 말라는 뜻 아니야? 수진이 갑자기 발끈했다. 맞아요.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같은 꼰대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꼰대?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그만 와주세요. 수진이 나를 밀치려 했다. 나는 일부러 크게 뒤로 휘청거렸다. 내가 뭔데 내 엄마한테 그래. 준호가 화를 냈다. 잠깐 내 편을 드나. 하지만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간섭해서 숨이 막혀.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30년간 기다린 그 순간이었다. 철석. 준호가 내 뺨을 때렸다. 완벽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아들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를 이해해 주세요. 나는 뺨을 만지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했다. 마침내 내가 원하던 증거를 얻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뺨 사진을 찍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미안하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을게.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30년도 모자랐나? 며칠 후 나는 장학재단에 연락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3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마을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준호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과연 3일 만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기부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응, 정말이야. 엄마, 그 돈은 저한테 물려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언제 그런 말 했어? 내 돈 내가 어디다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준호가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준호가 수진과 함께 왔다. 둘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어요. 연기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 기부 말인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 응, 이미 절차도 밟았어. 수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 그럼 내가 헬스장 트레이너랑 바람 피우는 것도 달라질 거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뭔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나는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건 오해예요. 그냥 운동 상담받는 거였어요. 호텔에서 운동 상담을 받아. 수진이 완전히 당황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사람을 시켜서. 내 과거도 다 알아봤고. 나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수진의 이전 약혼 파혼 사건,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 이 여자는 너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한 거야. 10번째 사기야, 준호야. 준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이게 다 사실이야. 수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돌변한 수진의 모습에 준호가 충격받았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웃기지 마. 내가 뭐 대단한 남자야.
그냥 적당히 벌어다주는 호구였을 뿐이야.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수진이 계속 말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5억이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쪼잔하게 숨겨놓고는.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했지. 수진이 깜짝 놀랐다. 그건 어떡해. 병원 다녀온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낙태 수술 받으러 갔지 검사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수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서 지워버린 거지. 준호가 비틀거렸다. 임신했다면서. 헬스장 트레이너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내 아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거야.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맞아. 다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어차피 난 이미 끝장났으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수진이 집을 나간 후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기부는 취소해주세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다. 너도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놓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야, 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킨 거, 과외시킨 거. 사실은 돈이 있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가 남긴 생명보험금 2억이 있었는데도 너한테 숨겼어. 너를 더 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으로 준 100만 원. 그게 내가 너한테 준 마지막 돈이야.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정말 효자인지 아니면 내 돈만 노리는 건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짜 유언장을 꺼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봤다.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아니, 잠깐. 준호의 눈이 커졌다. 유언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건부 상속. 만약 아들 이준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3년간 매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재산의 반을 상속한다. 그래. 마지막 기회야. 3년간 진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 그럼 1억 5천만 원은 내 거야. 준호가 망설였다. 3년간 봉사활동. 그것도 매월. 만약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모든 돈이 장학재단으로 간다. 며칠 후 수진의 부모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 어머니,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수진 아버지가 협박하듯 말했다. 저희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했어요. 뭘 어떻게 했다고. 딸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놓고 이혼당하게 만들어놓고. 수진 어머니도 소리쳤다. 우리 딸이 그런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스트레스 때문에 바람을 피워. 그것도 어머니가 너무 괴롭혀서. 우리 딸은 피해자예요. 그럼 과거에 다른 남자들한테서 돈 뜯어낸 것도 내 탓이야. 수진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냈다. 어쨌든 우리 딸 인생 책임져야 해요. 위자료라도 내놓으세요. 위자료? 바람핀 게 내 딸인데. 증거가 어딨어요? 어머니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좋아요.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딸을 스토킹했다고 신고할 거예요. 결국 경찰이 왔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 앞에서 수진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결국 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매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티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할아버지가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뭔가 보람이 있어요.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2년 후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하고 야위어 보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하러 왔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미쳤었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다. 트레이너랑도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결국 저한테서 돈만 뜯어내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준호 오빠랑 다시.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아. 그리고 준호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요? 응.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간호사가 있어. 정말 착한 아이더라. 수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다. 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변했다. 예전의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사라졌다. 엄마 3년이 다 됐어요. 그러네. 그런데 저 돈 필요 없어요. 뭐? 봉사활동하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도. 나는 조금 놀랐다. 정말로? 네. 그 돈으로 계속 장학사업 하세요. 대신 저도 매월 조금씩 기부할게요. 정민이랑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다음 달에요. 소박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도 오세요. 갈게. 준호의 결혼식 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신부 정민은 간호사답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님, 준호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 어머님이 오르셨어요. 때로는 가혹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 후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한 적 없어. 다만 너를 시험해 본 거야. 앞으로는 정말 효자할게요. 진짜로요. 약속하는 거야? 네, 약속해요. 5년 후. 지금 나는 75세다. 준호와 정민 사이에 손주들도 생겼다. 쌍둥이 남매인데 정말 예쁘다. 수지는 결국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나이든 사업가라고 한다. 본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준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지금도 매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장학금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할머니, 이 돈 정말 좋은 곳에 쓰이는 거죠? 그럼 너희 아빠처럼 가난했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손주들이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때로는 잔인한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 30년간의 인내와 치밀한 계획이 결국 내 아들을 구했다. 일기장을 펼치며 마지막 문장을 쓴다. 사랑은 때로는 독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약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둘 다 되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